종합소득세까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생각을 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면 천천히 한번 보지 않고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와우! 지자스! 안녕하세요, 지자스입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자스 온라인 셀러라니 이 카페에서 사업자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정말 많은 질문을 남겨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큐텐 재팬에서 판매를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드는 가장 첫 번째 고민이 바로 이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아닌가 싶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만할게요 이제.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큐텐 재팬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큐텐 재팬에서의 판매를 그냥 일반 개인 판매자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꼭 일반 과세자로 운영을 해야만 하는지,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되 다른 것보다도 수익적 측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제가 준비한 엑셀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사업자를 내지 않고 판매를 하는 개인일 때, 그리고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간이과세자 신분으로 큐텐 재팬에서 판매를 할 때, 그리고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일반 과세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로 큐텐 재팬에서 판매를 할 때,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서 설명은 드리지만 조건은 같아야 비교가 가능하겠죠. 어떤 조건으로 제가 설정을 했냐면요, 고객 결제 금액, 그러니까 일본 고객님이 한국 돈으로 15,000원을 똑같이 결제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구매 비용, 여기 매입이라고 적혀져 있죠. 구매 비용, 그러니까 제가 판 물건을 산 그 물건 자체의 금액을 7,700원으로 똑같이 설정했습니다. 그 외에 포장에 들어가는 박스나 뾱뾱이,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보내는 그런 국제 택배 비용을 그냥 뭉뚱그려서 3,300원으로 똑같이 정했고요. 그리고 마진이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금의 퍼센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세금 여기서 3.3이라고 하면 뭐 회사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원천징수죠. 그래서 개인의 경우는 3.3%. 혹시 뭐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 저는 가끔 그 머리가 복잡할 때 쿠팡이츠를 하기도 합니다. 자가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큰 이익은 없지만 한번 그렇게 뛰고 놓으면 이제 또 그 번아웃 핑계인가요? 어쨌든 그런 것도 없어지고 뭐 좋습니다. 이야기가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인 신분으로 다른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수익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천징수 3.3%를 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여기다 2.5%를 써놨는데,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그 사업 종류에 따라서 세금이 2.5%가 될 수도 있고요, 3.5%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2.5%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자와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10%입니다. 여기에서 개인과 달리 사업자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매년 5월에 부가세와 다르게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표에서는 종합소득세까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생각을 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면 천천히 한번 보지 않고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부터 이렇게 짜라란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개인의 경우 마진이 오히려 0마진이 나고요. 간이과세자에 비해서 일반 과세자 혹은 법인 과세자가 이렇게 마진이 훨씬 높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과세자 혹은 법인 사업자로 큐텐 재팬을 운영하는 게 유리합니다. 궁금증 해결 끝이 아니고 어떻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찬찬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개인 신분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특히 큐텐 재팬에서는 기본 수수료가 20%입니다. 보통 카테고리 수수료를 10%로 가정했을 때 그거의 2배인 20%고요. 그리고 20%의 수수료 외에도 외부 유입이나, 그리고 우리는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 판매자죠. 그러니까 외국인 판매자의 경우, 해외 판매자인 경우는 2%의 수수료가 더 추가됩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비교적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설정한 것은 이런저런 수수료를 합쳐서 2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 정상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구매 비용 7,700원, 기타 비용 요거를 빼면 마진은 250원이 나오고요. 근데 이게 진짜 마진은 아니죠. 왜요? 세금을 떼야 되니까요. 세금은 여기 정상 금액의 3.3%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진은 다 빼고 나니까 오히려 영마진 121원 영마진이 나네요. 어떠세요? 좀 복잡한가요? 그러면 간이과세자 설명을 한번 들으시면 오히려 요 개인으로 판매를 했을 때 마진이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비슷합니다. 고객이 똑같이 15,000원 결제했고요. 큐텐 재팬 수수료가 여기에서는 기본 수수료, 그러니까 기본 카테고리 수수료 10%에다가 이런저런 수수료 다 해서 5%만 적용해서 15%의 수수료를 적용을 해서 정상금이 12,750원이 됐네요. 그리고 구매 비용 같고요. 기타 비용 같고요. 그래서 구매 비용, 기타 비용 다 빼면 결국 12,750원에서 770원, 3,300원을 제하면 마진은 1,750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세금은 여기에 2.5%죠. 왼쪽에 개인 3.3% 같은 경우는 이런 구매 비용이나 기타 비용이 사업상 운영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매입 비용으로 잡히지 않아서 정상금의 3.3%지만 여기에 2.5%는 정상 금액에서 매입 비용을 다 제한 1,750원의 2.5% 44원이 되고요. 최종 마진은 1,706원입니다. 고객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 뺀 정상금에서 매입 비용 2개를 뺀 마진에 세금이 붙고 세금까지 제한 금액이 1,706원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그 큐텐 재팬, 특히 그 일본 역직구를 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일반 과세자나 혹은 법인 사업자일 때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고객 결제 금액이 15,000원, 수수료는 뭐 간이과세자나 뭐 똑같고요. 그래서 정상금도 당연히 똑같고요. 구매 비용, 기타 비용 같을 때 차액 1,750원이고 세금은 마진의 10%입니다. 그렇죠? 간이과세자에 비해서 세금이 더 세죠. 다만 부가세 환급액은 700원입니다. 왜냐하면 매입 비용에 부가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부가세는 공급 원가, 그러니까 7,000원짜리 물건의 10% 700원이 붙은 금액이 매입 비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는 700원이니까 요거를 나중에 환급 절차를 거쳐서 700원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마진은 이렇게 2,275원이 됩니다. 와우, 지저스. 그럼 이쯤 되면 꼭 일반 과세자로 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특히 중국, 미국 혹은 유럽 구매 대행을 그 간이과세자로 하셨던 분들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세금 자체가 이렇게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셔서 그쪽 매출이 훨씬 크다면 큐텐 재팬을 이제 막 시작하셨다면 제 생각에는 일단은 개인으로 그 맛보기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으로 일단 샵도 한번 꾸며보고 판매도 한번 해보고 물론 그 마진이 워낙에 박하기 때문에 그 낮은 가격으로 경쟁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일단 맛만 보고 그때 일반 과세자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판단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큐텐 재팬에서 판매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사업자 등록을 준비할 때 일종의 기준을 찾으셨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장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자스!